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권창형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권창형 변호사의 임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검사 출신 그분께서는 그 쌍방울 사건의 그 김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중기 특검의 그 약간 항명 사태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수사관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보면서 약간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뭐 조직장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이번에는 검사 파견을 대폭 줄이고 수사관을 늘리고 이제 특별수사관 위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15명으로 줄이고 수사관을 좀 많이 늘려서 이제 검찰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때는 검사가 무조건 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심지어 변호사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을 보필해야 되고. 아, 말이 안 된다고. 밥 먹으러 가면 본인은 수사관이고 난 팀장이니까 이제 반찬 떠와라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장난식인지 모르겠지만 진동진반을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검사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그거를 조금 그 제한하기 위해서 법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 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뭐가요? 아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 몫을 지명을 해야지. 그래 왜 그게 조국 혁신- 당연해요? 같은 당이잖아요. 이재명 그냥 대통령.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당. 누구의 그렇구나. 정당을 편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야 되지 때문에 않아요?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다. 네. 오해는 시좀 늘 바뀌었어. 우려사예요. 우리 오해 씨 앞에서는. 네. 윤석열과는 네. 달라요. 네. 네, 다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당연히. 네.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이상해 뭔가 뭔가. 모양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당 대표까지 제가 나야 특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네. 근데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보면 우리가 사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자, 양쪽에서 결제 서류 올려가지고 나 처음 보는 건데 그래 아주 난 공정하게 결정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잃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국면에서 아주 미묘한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해 주신 뭐 당청 간의 소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권창형 변호사에 집중을 해보면은 네, 궁금해요. 제가 법무법인 지평에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권창형 빠꾸리야. 변호사 네. 어떤 분이냐 그분의 대답 타협 같은 건 안 하는 캐릭터다. 그러면서 꽉 막힌 사람이다. 봐주는 것 없다. 정관 변호사들 와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게 아마도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가 돼서도 그런 지조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변호사 하시는데 그런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요. 저는 선입금 원칙이라. 돈 들어오면 충분한 서비스를 저는 유연하게 그분의 제공하는. 편이죠. 네. 그래. 예,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사실 주변에서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같은 소속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런 평가를 네. 내린다는 것은 정말 그 지조를 지켜왔다는 건데, 쉽지 근데 않습니다. 지조를 지키는 거하고 강단이 있다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린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단 있는 그렇죠. 강단이 강단 있는 네.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외풍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네. 네. 그럼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드는 의문이 그런 거잖아요. 특검 추천할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예전에 공수처장도 좀 그러던데 판사는 잘 수사를 못할 것 같아.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검사를 시키려니 수사 제일 잘하는 건 특수통인데 특수통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게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쪽에 취재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아주 뚜렷하죠. 네, 그거를 샀던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법 관련돼 있는 전문가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아마 그 높게 특검을 낙점할 때 높이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 우리 권창형 변호사는 사실은 판사 시절부터 노동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평이라는 법무법인에 네.
대표 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대법관 하셨던 김지영 대표 변호사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이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지평에서 자꾸 중요한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라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요소에 넣어야 될 위치에 가는 걸 보면서 네. 로펌들 사이에서는 야, 이 혹시 지평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이런 식의 생각도 하는 게 사실은 매출액 순위를 따지면 지평이 법무민 랭킹으로 7위 정도 됩니다. 당연히 김앤장이 1등인 거고 그 이후 쭉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관측도 서초동에서는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마냥 부럽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앤장 하면 떠오르는 게 기득권 네. 세력, 재벌가들, 범죄자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큰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만약에 지평 같은 곳이 진짜 좀 원리 원칙과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에 네. 있어서 되게 잘 나가서 부를 쌓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 여기로 가고 싶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근데 그러기가 힘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도 충분히 큰 로펌이에요. 엄청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매체. 200명 넘죠. 네, 아마 그런 몇백 걸로 명 알고 되는 있는데 그 대형, 정도로 저희와는 큰 비교도 안 로펌인데 그 중에서 굳이 서열을 매출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렇다는 거고 지평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약간 진보라는 성향이 붙어있는 로펌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영 경사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평 안에서도 노동법 전체 리더인 거고 권창형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권창형의 저서인 선언법 해설 서평을 봤더니 권창형에 대해서 김지영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 정신에 가득 찬 놀라운 법률가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법률가. 네.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놀라운 수식어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하여튼 본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판사 출신 그러니까요. 변호사라고 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뭔가 계속 못 믿어오신 거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해서 그 얘기도 아니, 오늘 할게요. 알았어요. 왜 뭔가 나는 너무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방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 좀 기대돼요. 왜냐 1차 특검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영 대법관의 워딩 중에서 네. 가장 전 눈길을 끄는 부분이 개척 정신에 가득 차 있다. 뭔가 좀 새로운 수사를 개척해서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판 깔린 것만 잘 수습하셔도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긴 해요. 예. 뭐 누가 뭐 우리가 몰랐던 김건희의 비리나 내란 관련해서 캐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나와 있던 것들만 사실 마무리만 해주셔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판사 출신의 꼼꼼함이 좀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특검을 각 당이 2명 추천한 거고 각각 1명씩 민주당 목 조국혁신당 목 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이 너무나 중요하고 3대 특검을 마무리하는 특검이라서 아마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긴밀한 상의 끝에 전준철 변호사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놀란 건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전준철 변호사를 그렇죠. 추천한 거야?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천했기 뭐 때문에 뒤에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식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성윤 저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반부패 부장을 시켰던 네.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성윤 의원이 혼자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성윤 의원하고 친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추천을 했는데 청와대가 비토를 놨다. 도대체 이 구도가 뭐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근데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거는 거지. 맞죠, 당연히. 인물을 네. 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한 거죠. 얼굴 외모 누가- 안 해줘서 인물 안 아니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느냐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닐 것 맞아.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2차 종합특검 법안도 발의를 했고 국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을 성안하는데 가장 주력한 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특별 검사를 고를 때도 입김이나 영향력이 좀 더 미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많은 분들이 의외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3대 특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조은석 특검.
검사 출신이 특검이 돼서 잘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지금 기소 과정에서도 분란이 좀 있었고 네. 판결 결과도 흡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판사 출신이 특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판사 출신을 굳이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눈을 계속 피하고 있는데. 뭐 이유를 알아요, 다들? 아, 왜 요즘에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몰라도 얘기해 빨리. 담백하고 명료하게. 아니, 뭐예요? 근데 네. 전주철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과거 그 변호 이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컸을 것 뭔데요? 같아요. 과거에 뭘 변호했는데요? 쌍방울 관련해서 김성태 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마 뭔가 이재명 대통령 측과 그 적대적인 관계 있는 것으로 반대편이었던 보이는. 것으로 네. 보이는 그런 이력 때문에 아마 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그 과거에 수사를 잘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보다는 워낙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만 듣는 건데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은 워낙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네. 그 이력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껄끄럽지 않았을까 그럼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돈 준다고 아무거나 맞지 말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변호사인데 아니 본질이면 선입금 원칙입니다. 예. 네, 이게 좀 가려야지. 성범죄잖아. 네. 뭐 이런 거 약간 비리 사건 이런 거 변호 맞지 말라는 그 애정 어린 얘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저희 매출의 30%가 성범죄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직원이 40명이 있고 가족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네. 의뢰인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네. 거냐면은 특검 정도를 고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전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내에서 거름 장치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이유로 걸렀어야 맞는 거고 청와대는 또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고 검사 출신 사람들이 꽤나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세평과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약속 대련을 잘 못했나?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소통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성태 회장 변호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뭔가를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쌍방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 인사가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만 조금만 캐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근데 그것조차 검증을 안 하고 덜컥 특검으로 추천했다? 그러면 내부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랬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나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약간 관련된 부분이라는 게 어제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뭔가 좀 결정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3의 길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직접 주는 건 제가 특수수사 특히 이번에 강혜경 씨나 뭐 박정원 대령님 건 할 때 보니까 검찰의 악의가 너무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걱정은 보안 수사권 요구권으로 남았을 때 네. 이거를 기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안 수사를 시켰는데 검사가 경찰이 지금은 거의 협력 관계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알았어 하고 캐비넷에 넣거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형사 변호사들은 그래서 수사권을 직접 하게 해달라인데 만약 그 수사권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제도와 절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아 추가적으로 라고 네. 저는 항상 그 특수수사도 해봤고 일반 수사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냈던 게 이제 뭐 지시권이었는데 그럼 경찰 출신들이 엄청 싫어할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반대 의견이어서 아마 그 중도의 길이에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실효성 있게 보안수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지금은 뭐 그 소속 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경찰을 징계해달라고 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도 검사 수사하세요 하면 안 하는 것처럼 경찰도 경찰 징계하세요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가 이거는 또 이제 또 하나의 중도로서 이제 정부 안에서나 시행령으로서 좀 하나 다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전 궁금한 게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사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대로 기소가 안 되니까 내가 수사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중수청 조직을 그걸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하고 네. 이렇게 이원화해서 수사사법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사관으로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네. 그건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그거는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 범위도 9개에서 지금 6개 정도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것도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경찰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거는 중수청이 실효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공안 그다음에 대형 참사 요런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빛나는 건 다 저쪽이 가져간다. 이런 거는 좀 논리를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뭐 당장 신문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까지 거친 안을 보니까 수사권은 절대 못 줘. 수사 요구권만 줄 거야. 물론 이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요구권이야라고 하는 단서를 형소법 안에 집어넣겠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아까 김민석 총리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그거는 정부는 예고안이었고 여기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뭐 받아들이고 여기 안에서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까? 입장을 제 앞에서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생하게 들었구나. 네,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그 뜨자마자 제가 옆자리에서 대기하면서 네.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이버가 안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사이버가 수사 범위로 되면 그러네. 지금 지금 현실 형사 실무에서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성범죄도 사이버입니다. 카톡으로 그래요? 하니까. 도구가 매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이버 수사팀에서 합니다. 왜냐면 보통 텔레그램으로 그러네. 하니까요. 네. 그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일선의 변호사들이 제일 지적했던 게 사이버인데 의외로 사이버는 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 사이버가 들어가면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제안을 하도록 자기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도 다 그것도, 안다. 그런 네. 너네의 맞아요. 그 걱정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청과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수기를 거친 다음에 나온 안이 아닐까라고 좋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뭐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부분,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조 경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 경력만이 아니고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수사관도 일을 잘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깨림직하고 실제로 언론들이 이제 다양한 부처를 출입을 하면 취재를 하는데 법무부를 취재한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1대1로 만나서 의원들을 많이 설득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분위기고 심지어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워딩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워딩을 남겼는데 이 액면 그대로 사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워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워딩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일정하게 맞서거나 대통령하고 다른 의견을 지금 제출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당정협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정부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통령하고 딱 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되니 뭔가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